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서울시의 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이죠. 금융 지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선결제 쿠폰, 그다음에 이제 공공상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상가에서 뭐 임대료 50% 감액 이런 것들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융 지원이 가장 시급하고 현재 소상공인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받으면서도 늘 마음 한켠이 무거운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대출은 또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서울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로금리 대출이어서 네. 갚기는 갚되 그 이자 부분은 어느 정도 서울시의 재정 여력 하에서 이제 없는 이 제로금리 대출을 했습니다. 아마 그 속내는 그런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들 금융지원 받으면서 무겁습니다. 그거 어쨌든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다 그거를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서울시가 배려를 해주는 이제 그런 측면도 볼 수가 있겠고 이 선결제 쿠폰 같은 경우에도 할 때마다 좀 하여튼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은 워낙 시국이 그렇다 보니까 못 쓰겠지만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좀 희망을 갖고요. 1월 3일까지는 좀 마감될 수 있을 정도의 희망을 갖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엔 상당한 좀 효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하고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이제 함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50% 감면인데 이제 이거가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에 임대료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느 정도를 어떻게 임대료를 지원해야 될까 많은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령 모든 그 임대료 부분을 정부가 직접 뭐 건물주에게 뭐 쏴주는 방식도 있고 일괄적으로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지원할 방식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50%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향후에도 가령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 건물주가 한 50% 손해 보고 그다음에 세입자가 한 25% 내고 나머지 25%는 정부가 채워주고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75% 이상 깎아줄 경우에는 50%를 나중에 정부가 뭐 건물주에게 지원해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50% 임대료 절감이라는 것도 향후 당국에서 실시하게 될 임대료 지원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존해줘야 될까? 뭐 기준이 진짜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에 또 하나의 뭐 선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 감면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일단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이라 하면 그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건물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소유에 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역시 착한 임대인 제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 할인했을 때 세액공제를 주게 되는 이게 이제 내년 6월까지 하게 되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될 것은 이렇게 선의의 착한 임대인 제도로만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가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가는 착한 임대인이어서 임대인이 선의가 있어서 뭐 세액공제 받더라도 깎아주지만 그렇게 나서지 않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존하는 이 착한 임대인 제도, 그러니까 세액공제 방식은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동일하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방식을 취할지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서울시 발표에 이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도 대책을 속속 드러내놓고 있는데 어떤 내용에 담겨 있는지 지금 뭐 착한 임대인 제도를 얘기를 해주셨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실까요? 3차 원래 재난지원금은 3조 5천억 플러스 알파였고요. 1월에 이제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당초 2차 방식이었죠. 뭐 집합 금지는 200만 원, 뭐 제한은 얼마. 즉 그 제한 방식에 따라서 정액 지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 2차를 하려고 했을 때 계획했던 것, 즉 매출을 잡고 매출 타격이 클수록 더 많이 지원하게 되는, 즉 피해자에 따라 그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거. 근데 못했잖아요, 2차 때는. 그래서 그 방식을 한번 이번에 3차에 써볼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차에
이제 대통령이 임대료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고 그래서 아마 임대료 지원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액 지원이든 매출액 대비 지원이든 이거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 지원이 함께 나가게 되는 이제 두 가지였기 때문에 예. 당장 지금 드는 생각은 이 임대료 지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3조 5천억 플러스 알파로는 부족할 것 부족하죠. 같다. 예, 턱도 없이 부족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과연 어떻게 끌어올까? 1월인데 바로 1월에 추경할 수는 예. 없죠. 예산 첫 네. 달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예비비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저런 예산에서 예. 약간 좀 전용하는 방식으로 제 생각에는 임대료 지원까지 가야 된다면 사이즈가 5조 원대는 육박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3차 재난금은 좀 커지지 않을까 규모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괜찮을까요? 걱정되네요. 그래도 지금 워낙 시급하고요. 예. 이제 큰 문제가 지금 3단계는 안 갔지만 만약에 이제 3단계가 가게 된다면 거의 뭐 200만 영업장이 멈춰 문을 서는 닫는다. 것이고요. 예. 그게 200만 영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뭐 돌려서 뭐 이모님들 A조, B조에서 쉬었다가 나오고 뭐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아마 못할 겁니다. 이걸 이제 바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될 텐데 뭐 분석에 따라 좀 다르지만 50만 명에서 많게는 70만 명 예. 정도가 그냥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고용 충격도 단기적으로 좀 오게 되거든요. 예. 아마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소상공인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엇갈리는 게 이미 이제 집합 제한이나 업종을 걸렸던가 타격이 워낙 컸던 분들은 한켠에서 이런 목소리도 내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3단계를 가자 이렇게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좀 버텨달라.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에서도 좀 희비와 또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이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소상공인을 임대료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휴업 중인데도 꼬박꼬박 그런 어떤 전기료, 수도세 이런 공공요금도 나갈 것이고 네. 통신비 부담 이런 것도 내야 할 텐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출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더 와닿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까지 나오고 예. 있는 것이요. 현재 소상공인 분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고정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가 인건비가 있겠죠. 두 번째가 임대료가 있고 세 번째가 말씀하신 전기세, 예. 수도세 뭐 이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국이 처음에 인건비 부분은 일자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이번 3차 때 이제 예. 대통령도 언급한 것이 임대료라는 것도 실 굉장히 큰 고정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차 재난지원금에 어떤 식으로든 임대료 지원이 들어가게 됐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네. 고정비 부분이 말씀하신 이제 전기료, 통신비, 수도세 예.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국이 가능하거든요. 컨트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3단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게 된다면 고정비를 구성하는 마지막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전기료라든가 뭐 통신비 일시 유예, 수도세 이런 것까지도 한번 이제 지원에 넣지 않을까 또 이런 네.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를 맞아서 네. 숙박시설이 원래는 예약이 굉장히 넘쳤었는데 숙박시설의 경우에도 객실의 50%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예약하신 분들은 취소 절차를 또 밟아야 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위약금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좀 일정 부분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호텔분 따라 다르지만 네. 뭐 거의 90%까지 부킹이 된 곳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50%를 해야 되니까 일정 부분을 어쨌든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해야 거잖아요. 돼서 이게 예. 호텔별로는 다른데요. 처음에는 이제 선의의 취소자, 즉 예. 그냥 본인들이 하는 취소자를 먼저 받고요. 그렇게 해도 50% 밑으로 안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뒤에서부터 자르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예약 순서대로. 예약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하게 될 것으로 아마 호텔 부분이나 숙박업소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위약금 부분은 지금이라도 한 이번 주라도 당국이 좀 기준을 설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위약금 없이 무조건 환불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2단계, 2.5단계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예. 뭐 절반 뭐 나눠 갖기도 하고 그때 다릅니다. 일단 현재 뭐 항공이나 여행 같은 경우에는 50% 뭐 감경한다 네. 위약금을 다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이제 협회 차원에서 내놨는데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지금 워낙 많이 지치었기 때문에 또 같은 협회가 공문을 내려도 업장마다
그걸 또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국이 뭐 이번 주말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연말에 행사들이 많았었는데 이거 취소하게 될 경우 혹은 뭐 결혼지 기타 등등 나왔을 때 위약금 부분을 뭐 3단계에 준해서 아예 위약금은 다 없게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50%로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의 좀 기준을 세워두면 실은 이게 다 소비자가 뭐 가령 숙박은 50%, 뭐는 예. 이거 다 못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큰 틀에서의 기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좀 정부 차원에서 세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예, 거군요. 왜냐하면 지금이 예. 3단계는 아닌데 이 거래두기나 이런 업장 이런 것들은 3단계에 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엇갈리니까 위약금도 그럼 아예 3단계로 예. 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거죠. 기준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 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TBS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 TBS TBS